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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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산고 학부모와 동창회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식을 바꾸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산고가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교육당국은 기존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북교육청이 정한 자사고 재평가 기준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80점, 다른 시도 70점보다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부의 재량지표 점수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산고 재지정평가에서 재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그냥 요식행위인 것이죠. 전북교육청은 일반고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현실적 기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주에 두 군데 일반고 고등학교가 가볍게 넘기는 점수라니까요.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니 자사고 이렇게 자부심이 많은 학교인데 우리 더 당당히 더 높여달라고 해야죠. 85, 90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 등 사회통합 관련 배점을 2점에서 14점으로 대폭 늘린 점도 논란입니다. 사회배자 통합 전형 관련해서 그 평가 점수도 현재보다 한 50% 정도 낮게 책정이 돼 있고 그 평가 지표가 사실 상산고에는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을 정할 때 이미 실무자가 충분히 토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평가까지 갑니다. 상산고 학부모와 동문들은 전북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고칠 때까지 주민 소환과 법적 대응도 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토론입니다. 보신 것처럼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즉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우리 지역 자사고 상산고등학교의 재지정 평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제시한 70점 기준보다 전북교육청은 10점 더 많은 80점을 상향하면서 학부모들과 학교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이 부분 다뤄볼 텐데요. 상산고 측의 입장 그리고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는 자리를 통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의 천호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천호성입니다. 전주고등학교의 권혁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전주고등학교 권혁선입니다. 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의 김윤태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석대학교 김윤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학교인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국중학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상산고등학교 국중학입니다. 예, 자 패널 네 분을 모셨습니다만 여러분 패널 네 분 이외에 공석으로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카메라에서 전북교육청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김승환 교육감의 자리일 수도 있고 교육청 대변인 또 담당자의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공문을 통해서 출연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귀사의 자사고 폐지 관련 심층 토론 출연 협조 요청이 되어 현재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토론에 출연은 공모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출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그러면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지를 확인을 했는데 상산고등학교는 교육청에 성과 보고서를 22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단계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단계로 어떻게 보면 오늘 전북교육청은 KBS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요청한 저희 공문에 대한 답변의 의도로 봐서 출연을 의도적으로 이제 거부한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 사실 KBS는 공영방송이고 시청자 여러분이 KBS 주인입니다. 또 여러분이 내주신 수신료로 KBS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데 공영방송이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요청의 답변이 참석할 수 없음을 이제 전해와서 아쉽게도 네 분과 함께 풀어가야 될 텐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사안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지 왜 이렇게 출석 요청을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사실 55분 동안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재지정 평가의
기준 점수가 왜 10점이 더 많은지 그리고 그 재정 평가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교육 생태계 전반적인 이야기는 좀 생략을 통해서 압축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태 교수님, 네. 우선 김승환 교육감의 이 공석 내지는 교육청의 공석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교육감은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이 문제가 전라북도에서 이 정도 이슈가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른 산적한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의 경제 이런 문제를 빼고라도 교육의 문제에서도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하면 대다수 전국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도민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요. 꼭 김승환 교육감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속에서도 사실 정치인들과 직접적으로 많은 소통하는 거를 많이 꺼려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또 엉터리 좀 문제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협력하려고 그러고 많은 고민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좋은 그런 의원들하고도 또 많은 국민들하고도 도민들하고도 소통하기 바라면서요. 예. 예. 일단 저는 이 안타까움을 표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생방송이 10시 55분까지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아마 오시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하고 전화 연결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학교인 상산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신데 우선 교육청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 답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석인 상황을 보시고 어떤 그 느낌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이런 외면을 한두 차례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할 일은 없습니다. 이런 교육청의 태도는 오히려 현재 평가 계획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도민들한테서 설명하고 설득하기에 부족함이 많다. 문제점이 많은 평가 계획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상산고등학교는 여러분 81년도에 개교가 돼서 2003년 김대중 정부의 자립형 사립고로 시작해서 이제 자율형 사립고라는 자사고로 유지해 왔는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또 이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 여러 재지정 평가를 두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국정원 교감 선생님께서 좀 핵심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흔히 자사고 이렇게 부르는 학교는 애초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도입이 되는데 당시는 IMF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이제 국가 재정이 몹시 힘들었고 교육 재정을 아껴야 되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자란다는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성, 특수성 또 일부에서는 이제 수월성 교육도 또 부분적으로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2002년에 도입이 됐고 당시에 이제 상산고등학교, 민사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흔히 원조 자사고라고 부르는 학교들입니다. 이 제도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약 8년에 걸쳐서 시범 운영을 하고 그 시범 운영 결과로 법제화로 가게 됩니다. 그 후에 2010년에 MB 정부 들면서 이게 이제 자율형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일부 자사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42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사고라고 하는 학교 형태는 초등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자율형 학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권의 방점이 찍혀있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평가를 거쳐서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 판단 절차에 현재 와 있는 겁니다. 예, 천호선 교수님, 네.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번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를 보기 전에 예. 사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그 배후를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조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자사고의 일반고로 전환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예. 그랬는데 시민들은 65%가
자사고는 부정적인 영향이 높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쪽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 쪽이 3배 정도 높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73% 대 17%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리얼미터에서 다시 조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자사고가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9명이 부정적인 영향이 높다. 그래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예.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고 그거를 국정의 100대 과제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김성한 교육감이 선거를 하면서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이죠. 예. 이 내용들이 현재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가의 기준이 어떻고 점수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자사고가 우리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를 파악해야만이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전반적으로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생각해보는 가운데 이런 자사고 문제가 논의되기를 저는 알겠습니다. 장 자, 교수님, 기대합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주제는 자사고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입니다. 이거를 마치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쟁점을 흐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스탠다드 위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사고는 전국에 42개, 학교 수로 보면은 약 2%, 학생 수로 보면은 3%가 채 안 됩니다.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묻고 선생님들한테 묻고 학생한테 물으면 기본적으로 표집 자체가 95대 5로 나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예를 들면 저는 지금까지 자사고에 대한 여론조사 중에 만약에 전라북도라면 자사고가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타지 학생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자사고를 없애자고 하는데 찬성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답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감 선생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오늘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전주고등학교의 우리 권 선생님 예. 예, 일단 네. 그 설명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네네. 바로 핵심으로 무엇이 전북교육청과 상산구가 가장 이렇게 쟁점화돼서 갈등을 빚고 있는지 그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이제 우리 교육청, 예. 우리 교육감님 이야기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그 아까 아직 3월 22일까지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평가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평가로 가장 민감한 시기는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 평가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은 시험 문제 출제 기간이 아닌가. 그래서 도리어 가장 민감하기도 하고요. 또 사전에 또 출제 기간 우리 교감 선생님도 잘 아실 겁니다. 시험을 출제하기 전에는 학생들을 잘 안 만나거든요. 그냥 만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보가 조금씩 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불공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교사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또 권 선생님 지금 이 자리가 네네. 교육감님하고 해당 학교가 단둘이 만나가지고 네네. 뒷거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네네. 여기는 도민들 앞에 나와서 토론하는 자리예요. 네. 그런데 아까 같은 그런 방식의 거부를 하셨는데 그걸 디펜스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거는 아니, 이제 디펜스. 잠깐만. 아니 반론을 해야 돼요. 네,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 아까 반론을 하셨잖아요. 제가 끝나고 우리가 이 문제가 지금 누가 옳느냐 그르냐를 할 때 문제의 근원을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자사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사고가 제 기능을 하는지 자사고가 우리 교육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바라봐야만이 알겠습니다. 왜 이 의견이 충돌되는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예. 그 배우를 알아야 천호성 원인을 교수님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시청자분들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 왜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 점수 70점이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거고 전북교육청은 10점을 더 플러스 한 80점을 제시한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평가 항목 부분에서의 차이점 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지금 여기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먼저 이 문제 제기를 상산고에서 먼저 제시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한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교육청이 80점 기준 점수를 세웠습니다. 당연히 다른 시도하고 점수 차이가 나면은 형평성 문제라는 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과연 자사고 평가의 기준점으로 80점이라는 점수가 적정한가입니다. 초등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5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 부정을 하는 경우, 입시 비리를 한 경우, 교육과정을 아주 불법으로 운영한 경우, 그리고 학교가 반납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이 교육감이 5년마다 평가해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몇 점 정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이라면 79점이어도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5가지 항목은 법적으로 무게가 비슷한, 심각도가 비슷한 잘못일 때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79점 맞은 학교를 회계 부정이나 입시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와 동급으로 취급해서 지정 취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정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79점은 상식적으로 볼 때 매우 준수한 점수입니다. 그런데 준수한 점수를 받고도 회계 부정이나 입시 비리를 저지른 학교처럼 지정 취소를 하겠다는 전제는 상식적으로 또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수강하고 그 낙제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60점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과도하게 상향된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정한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제 김수환 교육감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권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이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권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위임한 재량권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행사될 때 온당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현태 교수님. 먼저 우리가 오늘 이제 토론을 하면서 2가지는 분리했으면 합니다. 김수환 교육감 문제, 그다음에 자사고 문제. 그러니까 2가지가 연결되지만 분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김수환 교육감이 미워서 나는 자사고가 싫어라든지 자사고를 위해서 또 뭐 김수환 교육감이 미워라든지 2가지는 저는 이제 연결이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천선 교수님께서 이제 여론조사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여론보다도 우리는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이제 전환시키겠다. 그리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전부 다 자사고를 일반 전환시키겠다고 했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본인의 공약을 지키고 하려면 지금 자사고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이에요. 네. 그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지역에서 이런 논쟁도 벌어지지 않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는 이제 현 정부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제라고 지정하고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데 팩트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하고 있습니다. 논의 안 하고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거가 이제 시도교육감들이 2020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는 혹은 지금 뭐 지정 취소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폐지, 자사고 폐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자사고를 보게 되면 이 자사고는 어떻게 보면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5년 동안 설립 목적에 따라서 자사고의 목적에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5년의 기회를 줄 테니까 해봐라. 네네. 근데 5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평가할 때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자율권을 갖고 그거에 대한 평가 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가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시행하고 있을 때 가능하면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추면 참 좋겠다. 워낙 국가적으로 중요한 교육의 문제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저는 똑같이 봅니다. 원래는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고로 100% 전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다른 보면 시도교육감들. 네, 약속을 안 지킨 거고. 그리고 만약 이럴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북하고 또 달라요. 영향력이 아주 큰 데죠. 거기서 똑같이 80점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조희영 교육감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실제적으로 원래 전환하기로 한 것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이걸 만들으니까 사실은 전라북도가 더 여기에 대해서 폐지를 원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지금 원칙을 이제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원칙에서 우리가 만약 그럼 왜 시도교육감들이, 왜 대통령 공약이 자사고 폐지, 일반고로 전환을 원칙으로 했냐. 그건 우리가 큰 문제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논의할 거는 과연 전라북도에서 왜 다른 이슈도 많은데 이렇게 이슈로 크게 벌어질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아까 만약 여론을 얘기한다면 전라북도의 대다수 도민들은 자사고 폐지, 교육적 문제 막 이런 거대한 담론보다는 전라북도에서 자사고가 있는 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전라북도에 기여를 하는가 안 하는가. 굳이 전라북도 교육감이 이 문제에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여기에 대한 교육 문제를 해야 되는가. 과거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 가졌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령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오히려 이제 전북이 이게 폐지 방향에서 일선에 이제 서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상상국에서는 70점이 대부분의 기준 점수였는데 왜 전라북도만 80점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셔서 권 선생님. 상상국가 공부를 잘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70이나 80이나 이걸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얘는 그 상대평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절대평가예요.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라북도 대상 기준은 굳이 따지면 성취도 평가란 말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점수를 더 높게 줬다. 어떻게 보면 그 상상고가 수행할 능력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볼 때는 좋게 표현하면 높게 평가하고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꾸 이제 점수가 높으니까 상상고 재지정을 취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평가를 미리 결과를 예단하는 건 어떻게 보면 평가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고 느끼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전라북도에 다른 현안이 있는데 상상고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착한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전라북도에 다른 현안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 문제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정, 재지정은 이 순간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고 나면 앞으로 이제 5년간 그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5년, 10년 사이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 생태가 바뀌는데 근데 이제 이 5년 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있냐면 고교 학점제 2015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도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2015 교육과정은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0.98명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교육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고 다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육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2015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2015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제대로 보장하려고 하다 보니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즉 아시잖아요. 내신에 유불리가 있고 또 수능 시점에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 학생들이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교과목을 선택하지 못하는 지금 학교 환경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라는 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성취도 평가를 하려고 해요. 성취도 평가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올해 1학년에 입학하는 친구들부터는 성취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아마 1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 2학년하고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들은 절대평가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저희 전주고와 같은 일반고도 마찬가지지만 자사고인 상상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교감선생님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면 이제 솔직히 이제 여기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상산고를 앞으로 입학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상산고 입학을 그래도 나름대로 꺼릴 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내신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면 상산고의 내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근데 상산고의 내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산고의 승자 독식이 훨씬 더 심화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예. 잠깐만요. 아니 저는 그 문제가 5년 이내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단순한 5년 앞으로 5년 이내 재지정을 받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네, 아까 지금 점수에 천호성 대해서 교수님, 예, 말씀. 네, 예.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도가 70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전라북도 80점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평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로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사고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학교에 입학의 우선권을 줬단 말이에요. 고입 뭐 우선 선발권. 대부분의 그런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학 선발의 우선권만 주는 게 아니라 돈도 학비를 3배 이상씩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훨씬 더 윤택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걸 제도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자사고가. 예. 그렇다면 그런 사실들을 그 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다수의 아까 95%대 5%라고 말씀하셨어요. 95%의 학부모들은 그런 교육 생태계가 아주 공정하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70점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가 80점 하는 거에 대해서 상산고가 반발을 하는 거 이해해요. 그와 같은 똑같은 논리를 그 관점으로 왜 자사고를 그렇게 바라보는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여론조사가 그냥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국가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이었고 이곳에서 조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은 정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정책의 다양한 것들, 개혁의 많은 정책들을 내세웠지만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에 관한 굉장히 불만이 지금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해서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80점 얘기했으니까 80점이 높다고 그랬어요. 아까 D학점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보면은 80점이면 B학점이에요. 그리고 상산고가 5년 전에 점수를 평가를 했을 때 80.8을 받았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점수가 절대 아니에요. 그때하고 지금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는 그리고 부분. 이미 대통령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면서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거라는 것을 상산고는 다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거에 예.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는 제가 것을 여기서 잠깐 그렇고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태 교수님 듣고 그리고 네. 이제 상상고 일단 교감생 말씀 듣겠습니다. 천 교수님,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지금 여론조사에 네네 여론조사 그렇고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천 교수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민 우리가 지금 전국 방송이 아니잖아요. 전라북도 도민이 지금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려를 표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 자사고가 오르냐 안 오르냐 그렇게 많은 부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유독 많은 도민들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관심이 있는 거는 그래 그렇게 옳은 거 그렇게 맞는 거 왜 전라북도에서만 일어나냐예요. 그리고 그렇게 맞는 거면 다른 시도교육과 멱살이라도 잡고 절대 설득을 시키지 왜 전라북도에서 이 문제를 가장 심하게 하냐는 거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뭐 자사고가 옳고 틀리고 저도 여기서 입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사고가 항상 어느 때나 이게 모든 게 항상 옳은 진리는 없어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그때그때 보는 모습이 다르고 교육적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절대 옳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하나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적 관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 우리가 어떤 사람을 키워내야 될까? 정말 공감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 우리가 교육을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지금 자사고
는 사실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고로 전업해야 된다가 저를 포함한 많은 교육학자들이 거기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이 공감하지 않아요. 소통하지 않아요. 협력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전라북도에서 이런 문제 있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예, 예. 자사고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아까 이제 고교학점제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이제 유럽하고 미국의 방식을 이제 일부를 따온 건데 실제 이게 시행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께서 이게 절대평가제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강남에는 학교라든지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있는 그리고 시험을 잘 본 학생이 몰려 있는 그리고 지금 상상고 많은 몰리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내신 문제를 결국 절대평가제 해가지고 실제 아이들이 원하는 5, 6개 과목을 선택한다면 실제 수능에서 불리함을 올 거예요. 근데 어디서만 오냐면 우리가 수시에서는 불리함을 갖지만 사실은 지금 잘못된 대학 입시제도인 수능 지금 확대했잖아요. 거기서는 불리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 이런 것도 이제 여러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예. 오늘 저는 토론을 좀 집중하는 거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뭐 자사고를 없애고 뭐 이럴 것도 아니고 예. 이론을 할 것도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 우리가 상상고 어떻게 봐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보면 잠깐만 좋겠습니다. 잠시만 정리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산고등학교 한 학년이 입학 정원이 몇 명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60명인데요. 전라북도 출신이 2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한 70명. 우리가 그 70명 곱하기 3학년까지만 210명을 가지고 자사고에 대한 옳고 그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 김효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지정 평가의 그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회를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서 좀 논점을 말씀을 교육의 생태계, 입시 이런 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오늘 하자면 이제 한도 끝도 없고요. 잠시 후에 그리고 방청객 중에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해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짧게 말씀하시죠. 5년 전 평가에서 80점 맞았다. 난이도가 지금 엄청 높아졌습니다. 아실 텐데 그거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냥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고요. 학생 선발의 특혜를 누렸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사고라고 하는 거는 자율권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신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 학부모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재단이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예산을 학부모님하고 재단이 담당을 합니다. 제가 전주에 있는 학교 2개하고 상산고하고의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한번 2017년도 거를 대략적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개 학교 학생 수가 750명, 980명 그래요. 저희가 1150명가량 되는데 그래서 상산고 학생 수로 대비해가지고 즉 비례식으로 이 예산의 총액을 산출해봤습니다. 상산고가 89억이고요. B 학교가 88억 9천이니까 89억 정도 됩니다. A 학교는 102억이 돼요. 자사고의 예산을 혹자들은 굉장히 3배씩이나 받으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굉장히 많이 하고 속된 말로는 뒤에서 무슨 비리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자 보세요.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상산고등학교는 94.5%를 학교 자체에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학부모님하고 재단이 내는 돈입니다. 일반 학교는 15% 선이에요. 85%를 국민 세금으로 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고를 비판하는 분들이 학비가 높아가지고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원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국민들이 계시다. 그러면 어차피 국민 세금입니다. 일반 학교에 85%씩 예를 들면 65억, 58억 이렇게 1년 지원을 하는데 자사고에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5억, 10억 지원하는 그런 교육 정책은 왜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왜 자사고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비싸면 비싸다고 그다음에 1인당 장학금을 적게 줬느니 많게 줬느니 이런 게 지금 다 평가 지표에 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재지정 평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자사고의 이제 상황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의 예산으로 자체 90%를 충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그만큼의 희생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그만큼 우선 선발권이 차지하는. 그래서 이제 고위 우선 선발권 폐지는 이제 결론이 곧 나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우선 선발하고 떨어지더라도 일반고를 다시 지원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던 부분은 사회자님 잠시만 그 학생 선발권에 대한 것이 특혜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학부모하고 학교가 법인이 예산을 내 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우리 학교가 그렇게 하는 학교인데 여기 와서 세배 부담을 하고 다닐 사람을 모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교육감이 배정해주는 아이들한테 세배 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발권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특혜라고 하시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일단은 상상고 교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제 등록금 뭐 1,000만 원이라는데 실제 뭐 660만 원 정도 최고를 할 때 그 금액은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무상 공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잖아요. 그때 무상 공교육을 할 때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원해야 될 금액을 얼마 측정할까에 1년에 사실은 6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학생 한 명당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고에서 우리가 선발권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쉬움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다 여기 이제 교수님 선생님들이시고 학생들을 뽑아서 가르칠 때 정말 시험 잘 보는 학생들만 뽑아서 시험 잘 보는 학생들로 내보냈을 때 큰 이렇게 교사로서 이렇게 정체감 또 이렇게 힘들이 안 생깁니다. 시험을 잘못 보거나 혹은 자기 능력 잠재된 걸 못 발휘할 때 그 학생들을 이제 선발해서 그 학생들을 정말 이렇게 잘 내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상상고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게 되면 원래 이제 시작을 할 때 정말 좋은 뜻과 의도로 일반고로 했는데 2002년도에 전환한 거가 저는 실수가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그랬으면 잠깐만 특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잠깐 요 얘기는 먼저 할게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만약 상상고가 이렇게 자사고로 전환하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재단에서 그 많은 그 기숙사를 짓는 거라든지 법인에서 전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금액으로 명문고를 만들었으면 정말 전국에서 자랑스러운 명문고가 됐을 거고 특히 전라북도의 많은 인재들 똑같이 평준화해서 온 학생을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좋은 인프라,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훨씬 더 훌륭하게 길러냈으면 얼마나 훨씬 더 좋았을까. 이럴 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김성환 교육감이 딱 만나고서 홍성대 이사장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옛날 취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여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일반고로 가면 저희가 잘할게요. 사실 이 정도의 소통이 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평가 지표 중에서 하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짚어보고요. 그리고 방청객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사회통합전형이라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탈북 자녀들의 한정해서 이 부분을 이제 입학을 시키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게 이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현재 상산고등학교는 3% 전체 정원의 3% 정도를 이제 선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지표가 이번에 좀 달라진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있어서 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호선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사회통합전형의 그렇습니다.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자사고를 비판할 때 특공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공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로 자사고가 우리는 특권을 갖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 정말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런 학생들까지 다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훨씬 강하게 보여줘야 될 그런 내용인데 상산고는 지금 일반 우리 여기 군산의 중앙고랄지 익산의 남성고는 20%까지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20%를 의무로 뽑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성고, 중앙고와 자립형 사립고로 시작한 상산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여기는 유예를 주어서 유예에서 10%까지를 교육부에서 계속 권장을 했어요. 한꺼번에 10%를 뽑으라고 한 게 아니라 2005, 6, 7, 8년도를 2%씩 늘려서 6%, 8%, 뭐 10%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인 통합 전형에 대해서는 뽑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가지고 평가의 지표로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평가의 지표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평가의 지표는 전국에 있는 교육청들이 연합해서 교육부 안으로 만들었어요. 이 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표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바로 반론하실 것 같습니다. 상산고등학교.
2009년에 그 예외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자립형을 거친 학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회통합 전형의 의무 선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짐작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상산고등학교는 2008년도에 전국의 고등학교 최초로 입학 사정관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정말 소외되어 있는 지역, 도서벽지라든가 휴전선 인근이라든가 또는 북한 탈북 자녀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학교에 오라고 하지 않고 직접 방문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다만 선발하는 인원 수는 그 학생들은 선발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일반 학생들과 전혀 흠결 없이 어울리고 그런 수준까지 가르쳐서 동일한 수준으로 내보내야 되는 게 학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 예산 규모에서는 아까 예산 보셨지만 그 규모에서는 3% 내외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율적으로 해서 예.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그거를 법령이 만들어진 2009년도에 교육부나 대통령령 그랬는데 대통령령 만드는 분들이 그걸 아니까 제외를 시켰던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규정에 의해서 김성환 교육감께서 계시는 2013년에 상산고에 평가를 해요. 그런데 지표는 그때도 4개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적용을 못하고 제외를 합니다. 하나만 선발 노력은 그래도 평가를 하자. 정성평가 2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쭉 왔어요. 아무런 말이 없다가 평가 2달 전에 평가 지표 4개를 다 적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저희가 볼 적에 이건 법 규정 위반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평가를 어떻게 수용하란 말이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천 교수님 말씀은 교육부에서 계속 꾸준히 권장을 해왔다고 그러는데 권장 공문이라는 것은 2013년에 내려온 교육부 공문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제가 뒤에 있습니다만은 번거로우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공문 사이에 일반고만 해당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기왕이 찾았으니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추진 계획 알림해서 교육청이고 여기에 괄호에 딱 있습니다. 일반고만 해당이라고 공문에 찍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것만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고 예, 사회통합전형에서 그 사회 배려자를 30초만 쓰겠습니다. 예외 조항을 지금 두고 있다. 상산구는 그 그리고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기조가 잠시만요. 이거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5, 16, 17, 18 이렇게 4개년 일관되게 사회통합 전형의 계획 및 기준이라는 알림을 공문으로 내려보냅니다. 여기에 상산고등학교는 3% 이내라고 적시를 해서 보냅니다. 저희가 해마다 신입생을 뽑기 위해서 전형 요강을 교육감께 승인을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도 자율 결정에 따라서 3% 이내로 하겠다. 예. 한 번도 승인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2달 전에 10%하고 안 뽑았으니까 감점하겠다. 알겠습니다. 이 지표 다 쓰겠다. 자, 그걸 어떻게 수용합니까? 국중학 선생님. 예. 아니, 저 권혁선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 예, 권혁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교감 선생님이 그 사회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선발은 점수는 4점이지 않습니까? 4점이고 제가 볼 때 그 4점 점수를 뭐 빵점 이렇게 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프로그램 운영이 8점인 건데 아까 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이 입사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울릉도 이야기도 저 홍보 자료도 받고 이제 봤는데요. 뭐 그 정도로 상산고 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반발을 안 하는 게 차라리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권 선생님 같은 분들만 평가위원이라면 흔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단하거나 추측한다고 해서 이 규정이 이 평가 지표가 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가 없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교육부의 공문을 봤는데 교육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산고 딱 지명을 해가지고 상산고는 상산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등 이 학교들은 점점 4%, 6%, 8%, 10% 뽑으라고 공문을 다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 지표를 전라북도 교육청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교육부하고 싸워야 될 문제이지 교육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교육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게 된다면 중앙고나 잠깐만요. 중앙고나 남성고 같은 경우는 20%까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10% 뽑으면 교육청에서 돈을 다 지원해 줍니다. 상산고에. 10%를 죄송한 뽑으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밖에 안 뽑았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대변인께서 번호에도 안 뽑습니다. 네. 사회 배려자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지 않고 공정하지 않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예.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자, 예, 잠시만요. 예. 아유. 찬반 의견이 당연히 있는 사안인데요. 방청객분들 중에서도 이 찬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회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산고 학부모 조혜심입니다. 예. 2학년 학부모이고요. 예, 먼저 평가 기준 점수에 있어서 아무리 교육감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소통이 되지 않고 공감력이 없는 재량권이라면 그건 독단입니다. 타시도 자사고 평가 점수가 70점인데에 반해서 전라북도 교육청만이 80점으로 올리고 사회통합 전형 비율이 3% 이내 또는 자율이라고 보내진 공문에 반하여 지금 이제 와서 10%로 평가한다는 것이 지금 상산고에서 꿈을 찾고 성장해 가고 있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천여 명의 학생들보다 더 소중한지 묻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저희 아이들은 단시간에 상산고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자기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한 학교입니다. 이 선택은 자사고이든 일반고이든 인권에 비추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는 꼭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학부모들은 학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산고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의 충분한 입장이셨고요. 다른 또 반대 의견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죠. 네, 저는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충민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자유령 사립고등학교의 재지정 취소 문제를 넘어서서 일단 그 자사고의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자사고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그리고 부모의 경제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분리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사고 출신 학생들을 특권 계층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내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자사고 학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100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자사고라는 어떤 명품 브랜드를 통해서 내 자녀를 출세시키는 이런 방법들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심층 토론 진행 이후에 가장 많은 의견을 받은 것 같은데요. 몇 분 의견만 제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상산고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라는 경제적 관점이 있었고요. 전북만 자사고 없어지면 전주에 좋은 일이 무엇일까라는 의견. 전라북도 교육감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상산고를 없으면 일반고가 정상화되는 것인가? 전북 인구 절감인데 경제 파급력과 안중에 없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높인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청자의 의견도 분분하게 나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2분씩의 제가 마무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2분 안에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네. 김유태 교수님. 예, 제가 몇 가지 중간에 나왔던 얘기를 좀 정리하면요. 예. 아까 이제 우리 권혁 선생님처럼 그런 분만 평가위원으로 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김수환 교육감에 대해서 뭐 다른 것보다도 명확하게 제가 신뢰를 갖고 있는 거는 평가는 항상 공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에서 항상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평가만큼은 이제 공정할 거라고 분명히 이제 믿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사실 상산고가 이제 경제적인 그 효과가 있는가 도움이 되는가 해서 물론 여기 가족들이 와서 숙식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안 오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지금 전라북도 전체 인구 그다음에 학생 수에 비해서 상산고에 다니는 학생 때문에 경제에 효과가 있다. 이것 때문에 소비 심리 지수가 올라갔다. 이런 결과는 지금 아직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거가 있냐면 이제 많은 이제 상산고 출신 학생들이 의대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전라북도 의대 한 군데만 예를 들어도 전라북도 의대에 뭐가 있냐면 출신 지역
고교생에게 우대를 해준 정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라북도 학생들에게는 역으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팩트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사고 이 지정에 대한 거는 예. 어떻게 보면 지정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지정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지가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러이런 지정에 예. 합당하다고 하면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법률적인 논쟁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결국은 지키지 않은 거는 다른 시도 교육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지역사회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은 더 머리를 맞대고 예. 조금은 더 양보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순 선생님. 예, 금방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올해 이제 전북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 인재 전형을 지원을 하려면 예. 학부모가 전북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도 전북 지역 학교를 출신자로 제한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교육부의 기준 공고에 따라서 요걸 이제 학부모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산고를 졸업한 친구들도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응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여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전북대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 의대 치대밖에 없어요. 수의대는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상산고 학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전북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니까 의대 교수들이 반발을 합니다. 도리어 이게 전북의대 교수들이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상산고가 과연 교육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 거주하지 않는 출신들이 전북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개업이라든가 예. 아니면 인턴이라든가 레지를 하면서 다 타지로 이동을 하다 보니 알겠습니다. 전북 예. 지역에 도리어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공백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제 자사고가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아니 지금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기 이거 때문에 하나만 천호성 교수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사실 자사고 평가 논란의 배후에는 예. 이런 어떤 평등 교육이랄지 뭐 수월성 교육이랄지 이런 가치들이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을 좀 봐야 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사교육 비용, 뭐 학교 간 서열화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이 예. 교육 문제는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낳지 않고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이런 사회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교육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인간은 누구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유, 초, 중고 학생들에게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불평등한 상태로 교육이 시작되면 대한민국 사회 미래의 희망은 없습니다. 예. 저는 이번 논란을 통해서 뭔가 좀 내 입장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산고 교감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는 것이 자사고의 지정 목적에 충실한 겁니다. 지난 어느 토론회에서 권 선생님께서 일반고나 자사고나 똑같다 이렇게 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으로 오픈을 열어놓은 그 과목이 전주고등학교가 36개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상산고는 현재 60개의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능 시험이나 이런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진로 과목이 있습니다. 진로 과목을 전고가 16개, 아마 일반고의 수준일 겁니다. 저희가 48개 교과를 개설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마무리를 해주시죠. 그리고 자사고가 학교 황폐화 또는 뭐 하향 평준화의 주범, 사교육비, 뭐 특권 교육 이렇게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안 좋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 빨리 해주시죠. 이거는 교육청에서 나온 공문, 이 공문의 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2013년에 교육청에서 예. 공식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자, 교감 선생님. 예. 자율형 사립고는 구자립형 사립고 상산고를 제외하고 학생 지원율이 높지 알겠습니다. 않아. 자, 자율형 사립고가 생방송 심층 토론을 오늘 진행을 했는데요. 상산고등학교 재지정평가, 자사고의 재지정평가에 대한 결론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교육만큼이나 이런 토론에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
소통의 자리에서 교육청의 어떤 공석이 좀 아쉬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논의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 보고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 말씀 잘 들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